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오피스 2013의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피스 2013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윈도우 XP나 윈도우 7보다는 윈도우 8의 윈도우 8 버전에 좀 적당하게 맞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윈도우 8 시스템에서 작성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시작 메뉴가 없겠죠. 이런 시작 메뉴 자체가 윈도우 8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메트로 UI 환경에서 오피스 2013을 깔게 되면 메트로 UI 시작 화면 부분에 화면에 아이콘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자, 그 중에 파워포인트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윈도우 7 환경에서 지금 깔아놔서 시작 버튼에서 찾아볼게요. 자, 이전 윈도우 환경이라면 시작 버튼 모든 프로그램에 가시면요. 자, 오피스 2013이 이렇게 깔려 있을 겁니다. 자, 이 중에서도 파워포인트 2013을 선택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시작할 거예요. 자, 파워포인트를 시작하게 되면 왼쪽에는 최근에 사용했던 목록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다른 프레젠테이션 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장했던 파일을 열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것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얘네들이 기존에 만들어 놓은 디자인들이 있어요. 이런 디자인들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디자인을 이용하실 때는 디자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나는 요 디자인이 예뻐요. 그럼 디자인을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뜨면서 해당하는 디자인의 여러 가지 컬러가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아랫부분에 보시면 컬러 밑에 여러 가지 컬러들이 더 있죠. 자, 요 레이아웃 자체가, 이 디자인 자체가 요런 컬러들을 중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요 디자인은 아래쪽에 나오는 요런 블루와 그린에 대한 컬러, 얘는 핑크와 오렌지 요런 컬러, 그리고 얘는 그린과 빨강 그리고 노랑 이런 주황 요런 컬러를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안에 들어가는 글자체라든지 그리고 부제목으로 쓰이는 것, 도형으로 나오는 기본값 이런 것들이 이미 디자인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선택하셔서 만드셔도 되고요. 자, 선택하셨다면 아래쪽에 만들기 하시면 새로운 이미지로 만들어져요. 만들기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 다시 한번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해볼게요. 그럼 아까와 같은 형태가 나오죠. 자, 아무것도 없는 프레젠테이션은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나머지들은 그런 여러 가지 그림에 대한 형태고요. 만들기를 누르시면 나타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가셔서 해당하는 내용들을 차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시면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라면 새 프레젠테이션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또 넣어 주실 수 있어요. 여기서 처음에 설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하는 디자인을 넣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디자인에서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새로운 그냥 프레젠테이션, 아무것도 없는 새 프레젠테이션 환경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새 프레젠테이션이 열릴 거예요. 자, 아까 선택하신 분들이라면 아래쪽에 작업 표시줄에 한번 보세요. 요 내용이랑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자, 요거는 그냥 열어 두셔도 되고요. 요 작은 X 부분을 눌러서 닫아 주셔도 됩니다. 자, 우리는 그냥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볼게요. 자, 오늘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보진 않고요. 파워포인트에 대한 도구는 어떻게 생겼는지, 작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화면 구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2013에 들어서 조금 새로워진 내용들은 홈 앞에 파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2010 버전에서도 이렇게 파일이 있었는데 2010 버전하고는 좀 달라졌죠? 파일을 눌러보시면 자, 정보 해당하는 버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검사 이런 것들
새로 만들기 하시면 아까처럼 디자인을 이용해서 새로 만들 것인지, 빈 화면에서 시작할 것인지, 그리고 열기 하시면 내가 사용했던 내용들을 열어서 가지고 올 것인지, 스카이 드라이브에서 연동한 파일들을 가지고 올 것인지,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를 열어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열기,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파일들을 열어오는 메뉴고요. 그 다음 저장 메뉴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위치에 저장할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수도 있겠죠. 저장은 내가 이미 저장됐던 내용을 불러와서 다시 저장할 때 저장이고요. 다른 이름은 새로운 이름으로 처음 저장할 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 인쇄. 인쇄는 우리 인쇄해 줄 때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자, 여기 프레젠테이션에서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에서는 인쇄할 때도 많은 메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쇄도 나중에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쇄를 어떻게 인쇄할 것인지, 프린터는 어떻게 하고, 이런 인쇄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공유, 이메일로 보낸다든지 온라인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내보내기, 해당하는 문서를 PDF 문서로 만든다든지 CD용 패키지로 만든다든지 유인물로 혹은 비디오로 만들 때 내보내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닫기 하시면 파일이 닫아지겠죠. 자, 요런 여러 가지 계정 옵션,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오피스 2013에서는 계정이라는 게 있어요. 오피스에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자신에 맞게끔 환경이 나타내져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굳이 오피스 자체에 로그인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자, 뒤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위쪽에 동그란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다시 작업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파일과 작업하면 돌아오는 내용 봐주시고요. 그 다음 위쪽에 보시면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작은 빠른 실행 명령이라고도 하죠. 요런 작은 창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게 저장이고요. 요게 실행 취소죠. 내가 지금 방금 한 작업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런데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지금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되셨죠? 내가 어떤 작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활성화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저장을 반복적으로 다시 저장하겠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처음부터 슬라이드 쇼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메뉴입니다. 자, 봐주시고요. 나는 여기에 인쇄 명령도 있으면 인쇄를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옆에 화살표를 눌러서 인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인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실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내용들을 추가하고 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제목 표시줄이에요. 자, 지금은 프레젠테이션 2번이라고 해서 저장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끝라인에는 도움말이고요. 자, 요거는 리본 메뉴를 표시한 옵션입니다. 이 리본 메뉴는 아래쪽에 있는 이 메뉴가 리본 메뉴예요. 홈, 삽입, 디자인, 이렇게 메뉴가 변경이 되죠. 요런 메뉴를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해당하는 리본 메뉴를 보시면 자동 숨기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없어졌죠. 다시 가볼까요? 탭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요것만 나타나요. 홈을 눌러야만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한 번 더 눌러볼게요. 탭 및 명령 표시를 다 나타내셔야 해당하는 명령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기본 옵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 탭 및 명령 표시가 기본 옵션이에요. 자,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메뉴를 클릭할 때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닫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숨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리본 메뉴에 대한 표시 옵션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되셨죠? 이 리본 메뉴 표시 옵션 잘 확인해 두시고요. 그 다음 뒤로 가시면 요건 최소화 버튼, 그 다음 작아지게 하는 거, 이전 크기로, 그 다음 X는 닫기죠. 자, 로그인의 오피스에 어떤 로그인을 했다면 여기 로그인에 대한 설정 사항이 뜨게 되고요. 자, 그리고 리본 메뉴에 대한 내용들. 홈에 가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 나누어져 있는 부분을 그룹이라고 합니다. 글꼴 그룹.
단락 그룹, 그리기 그룹, 편집 그룹 이런 식으로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잘 보시면 그룹 글자 끝라인에 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쵸? 요 모양을 누르게 되면 해당하는 작업이 이게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클립보드에 대한 뭔가 더 많은 내용들을 표시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나타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글꼴과 지금 단락은 우리가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글꼴과 단락이나 이런 내용들은 해당하는 글자를 눌러 주셔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되게 돼요. 눌러볼까요? 이런 식으로 글꼴에 대한 메뉴 대화 상자, 단락에 대한 대화 상자 이런 것들이 열리게 돼요. 여기에 나오는 메뉴가 전부가 아닙니다.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되셨죠? 자, 해당하는 이런 부분에 대화 상자의 표시가 없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게 다라는 뜻이에요. 되셨죠? 자, 그리고 삽입에 한번 가볼게요. 삽입에 보시면 표 밑에 화살표도 있고 스크린샷 밑에도 화살표가 있고 도형 밑에도 화살표가 있어요.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것은 해당하는 메뉴가 밑으로 더 열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없는 것은 열리지 않아요. 창이 열리는 겁니다. 화살표가 있는 건 밑에 뭐가 메뉴가 더 있다라는 의미예요. 되셨죠?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디자인으로 가시면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그 디자인 있죠. 그런 내용을 여기서 또 설정을 해 주실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안 골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슬라이드에 대한 크기, 뭐 표준 크기, 와이드 스크린 크기, 뭐 이런 형태로 맞춰줄 수 있고요. 전환 라인에서는 이제 슬라이드에 대한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사용하는 고유 기능입니다. 파워포인트는 슬라이드 쇼라는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PPT 작업을 하게 되면 발표를 하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파일을 만들게 되죠. 그럼 발표를 할 때 우리 프로젝터에 화면을 쏴서 해당하는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슬라이드 쇼를 이용해서 전체 화면에 어울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슬라이드 쇼를 하실 때는 F5번이 단축키예요.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쇼에 대한 내용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슬라이드가 여러 슬라이드가 있다면 각각 슬라이드에 대한 화면이 전환될 때 어떤 모양으로 전환을 할까요? 라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전환할지, 이런 식으로 전환할지 해당하는 전환에 대한 모양을 봐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환에 대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얘는 전환에 대한 내용이고요. 애니메이션 쪽으로 가면 이제 애니메이션, 글자를 날라오게 만든다든지 우리 TV나 이런 내용들에 보시면 PPT 자료를 보시면 글자가 날라온다든지 갑자기 휙 나타난다든지 이런 메뉴들이 이런 애니메이션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슬라이드 쇼를 할 때 어떻게 쇼를 할 것인지 쇼에 대한 구성이고요. 자, 검토는 맞춤법 검사라든지 메모 이런 것들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보기는 이제 화면을 어떻게 봐줄 것인가. 자, 기본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화면이 왼쪽엔 좀 작은 화면, 오른쪽엔 좀 큰 화면이 되어 있죠. 오른쪽의 화면이 이제 기본 작업 영역이고요. 왼쪽의 화면이 이제 이 슬라이드가 여러 장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여러 장의 슬라이드를 1번, 2번 번호 표시를 해서 나타내 주게 됩니다. 슬라이드가 많다면 옆에 있는 슬라이드 요약 창에서 클릭을 해서 나타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개요 보기를 하시게 되면 슬라이드 요약 창이 더 작아져요. 글자까지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여러 슬라이드는 슬라이드가 여러 개일 때 여러 슬라이드를 볼 수 있고요. 슬라이드 노트는 해당하는 슬라이드에 대한 어떤 보충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 슬라이드 노트를 사용하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쭉 여러 가지에 대한 뭐 눈금자를 표시한다든지 확대 축소한다든지 하시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쭉 메뉴들을 한번 봤고요. 기본적인 보기 형태는 기본 형태예요. 자, 그리고 메뉴 끝에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 화살표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리본의 메뉴 자체를 축소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안 누르시는 게 좋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메뉴에 대한 내용들을 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현재 슬라이드가 몇 번째 번호인지, 현재 맞춤법이 틀린 게 있는지 없는지, 현재 언어가 뭔지, 그리고 슬라이드 노트를 보여줄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의 설정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기본 보기, 여러 슬라이드 보기, 읽기용 보기, 슬라이드 쇼 보기, 기본적으로 4개의 메뉴가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서 빠르게 선택하셔도 좋고요. 자, 그리고 확대 축소 메뉴입니다.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하는 작업 내용이 확대가 될 수 있고요. 빼기 내용을 누르면 이렇게 축소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끝에 메뉴는 현재 슬라이드 크기를 현재 창 크기에 딱 맞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파워포인트에 대한 화면 구성부터 살펴봤습니다. 작업하면은 이렇게 작업을 하실 거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슬라이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제목 슬라이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의 슬라이드를 어떻게 추가하고 어떻게 삭제하고 레이아웃을 어떻게 바꾸고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우리 파워포인트 내용 만들어 볼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